우리는 누구인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묻고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욕구는 철학의 핵심을 이루며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그 탐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우리의 욕망과 감정, 도덕적 선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1. 인간 본성의 정의. 인간 본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특징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본능, 감정, 사고의 패턴을 말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영적 존재로 이러한 측면들이 모두 모여 인간 본성을 구성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가? 아니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철학적, 과학적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고대 철학자들의 인간 본성 탐구.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악한 행동은 무지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선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 본성을 이성, 영혼, 감정으로 나누었으며 이성의 통제가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 세계를 넘어선 이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하며 인간 본성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했으며 행복은 덕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할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서양 근대 철학의 인간 본성 탐구.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개인의 자유와 위지, 그리고 도덕적 책임과 연결되었습니다. 토머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존 로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이며 이후 환경과 경험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본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구조와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웠으며 그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4. 현대 철학과 인간 본성.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을 무의식, 성적 본능,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으며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욕구와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충동적인 본능과 이를 억제하려는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인간이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로 인간이 태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5. 과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본성. 과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적응의 산물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공격성, 협력, 사랑, 질투 같은 감정들은 모두 생존과 번식의 전략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 구조와 신경활동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 자유의지와 결정론.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논쟁 중 하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행동이 외부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정론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유의지론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논쟁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의무가 생깁니다. 7.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 사고, 도덕적 결정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 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정이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본능, 사회적 관계, 개인의 선택이라는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구성해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철학적 탐구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순자의 성악설, 인간 본성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춘추전 국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난립하며 각자의 이상을 펼치던 시기 순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하며 예와 악을 통해 인간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육가 사상의 흐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이후 중국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는 순자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순자는 전국시대 조나라 출신으로 50세에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사상가로 인정받았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 순자는 육아 사상의 핵심 개념인 예와 악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지만 교육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 사상의 핵심은 성악설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선한 본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성악설은 맹자의 성선설과 대비되며 육가 사상 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예와 악을 통해 인간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의미하며 악은 음악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예와 악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배우고 도덕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특히 스승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이후 중국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성악설은 한비자의 법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예와 악에 대한 강조는 중국 전통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순자의 교육 철학은 중국 교육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적 교화를 위해 예와 법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규범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순자는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육아 사상의 흐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예와 악을 통해 인간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육아 사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